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23분 강순자 58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남편 정호 60세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주말 오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2로 시작하는 서울 번호. 순자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님 되시죠? 이민수 씨 어머님? 남자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서울경찰서 교통조사계 김정수 경위입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다. 경찰서? 무슨 일이죠? 어머님 침착하게 들으세요. 네, 아드님 이민수 씨가 방금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했다. 교통사고요? 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셨어요. 어디서요? 민수 괜찮아요? 아드님은 괜찮으세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입니다.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어떻게 됐어요? 중상입니다. 지금 응급실이에요. 어떻게? 어머님 침착하세요. 남자가 말을 이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요? 네. 합의하면 형사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순자는 숨을 들이쉬었다. 3천만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감옥 가는 것보다 낫다. 알겠어요. 보낼게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네? 피해자 보호자가 12시까지 안 보내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2시까지요? 네. 시간이 없어요. 순자는 시계를 봤다. 10시 30분. 1시간 반 남았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네. 잠깐만요. 그 전에 아드님이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전화기에서 잡음이 들렸다. 엄마? 아들 목소리였다. 울먹이는 목소리. 민수야. 엄마 나야. 민수.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나는 괜찮아. 근데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사람을 쳤어. 아들이 울었다. 엄마 살려줘. 감옥 가기 싫어. 울지 마. 엄마가 돈 보낼게.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전화가 다시 바뀌었다. 어머님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순자가 펜을 들었다. 종이를 꺼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했다. 잠깐만요. 순자가 말했다. 왜 그러세요? 아까 경찰서가 어디라고 하셨죠? 서울경찰서요. 순자의 눈이 좁아졌다. 서울경찰서. 그런 경찰서는 없다. 순자는 30년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였다. 서울의 모든 경찰서를 알고 있었다. 경찰서는 없었다. 잠깐요. 소속이 정확히 어디라고요? 서울경찰서 교통조사계입니다. 몇 호실이에요? 상대방이 잠시 말을 멈췄다. 어머님 그게 왜 중요해요? 시간 없어요. 아니요 중요해요. 경찰관이시면 소속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상대방이 또 말을 멈췄다. 버벅거렸다.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해요. 아들 문제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리고 아까 병원은 어디라고 하셨죠? 병원이요? 네. 피해자 어느 병원이에요? 그건. 잠깐만요. 상대방이 또 버벅거렸다. 순자는 확신했다. 이건 보이스피싱이다. 됐어요. 순자가 말했다. 네? 당신 경찰 아니지? 상대방이 침묵했다. 보이스피싱이지?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에. 이 나쁜 놈들. 순자는 핸드폰 화면을 봤다. 발신 번호가 찍혀 있었다. 10-9XX-7XX. 잡는다. 순자가 중얼거렸다. 내가 직접. 순자는 거실에 앉아 메모를 시작했다. 30년 형사 본능. 수사는 기록부터. 보이스피싱 분석. 이상한 점 1 경찰서. 서울경찰서라고 함. 그런 경찰서 없음.
30년 근무 서울경찰서 다암. 이상한 점 이 병원. 피해자 병원 못 밝힘. 진짜 사고면 병원 이름 바로 나옴. 버벅거림. 이상한 점 3계좌.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함. 병원 합의금인데 왜 개인 계좌? 정상적인 절차 아님. 이상한 점 4 아들 목소리. 울면서 엄마 살려줘. 근데 억양이 살짝 다름. 민수는 엄마 아니라 어머니라고 함. 이상한 점 5 재촉. 12시까지 안 보내면 고소. 피해자가 재촉한다. 급하게 몰아감 전형적인 피싱 수법. 순자는 메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보이스피싱이야. 남편 정호가 일어났다. 여보? 뭐해? 보이스피싱 전화 왔어. 뭐? 당했어. 아니, 안 당했어. 정호가 안도했다. 다행이다. 신고해야지. 응. 근데? 순자가 핸드폰을 쳐다봤다. 발신 번호. 내가 잡고 싶어. 뭐? 이 나쁜 놈들. 내가 직접 잡고 싶어. 정호가 순자를 쳐다봤다. 여보, 그건 경찰 일이야. 나도 경찰이었어. 30년. 지금은 은퇴했잖아. 경험은 안 사라져. 순자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나 같은 사람이야 안 속았지. 응.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엄마 나이 되신 분들은? 그건. 걔네가 노리는 게 그런 사람들이야. 순자가 일어섰다. 화가 나. 진짜 화가 나. 정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았어. 근데 위험하면 안 돼. 알아. 경찰이랑 같이 해. 그럴 거야.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형준아? 통화 상대는 김영준 55세. 순자의 전직 후배. 현재 사이버 수사대 팀장.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형준아 바쁘지? 아니요. 왜요? 나 오늘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어. 예. 당하셨어요? 아니, 안 당했어. 형준이 안도했다. 다행이네요. 신고하실 거예요? 응. 근데 그것만 하려는 게 아니야. 네? 잡고 싶어. 내가 직접. 형준이 잠시 말이 없었다. 선배님, 그건 좀. 30년 형사야. 도와줘. 위험해요. 안 위험하게 할 거야. 정보만 좀 도와줘. 형준이 한숨을 쉬었다. 발신 번호 뭐예요? 10-9XX-7XX. 대포폰이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 근데 선배님. 응? 진짜 위험하면 연락하세요. 내가 바로 출동할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순자는 메모를 다시 봤다. 일단 번호 추적. 추적을 시작하기 전 순자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왜 형사가 됐는지. 1990년. 순자는 28세였다. 그해 봄. 순자의 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다. 전화금융 사기. 지금의 보이스피싱과 비슷했다. 따님이 사고 났습니다. 돈 보내주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전 재산 2천만 원을 보냈다. 노후 자금 전부였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 뇌출혈. 병원에서 3개월. 결국 돌아가셨다. 순자는 그때 결심했다. 형사가 되겠다고. 이런 나쁜 놈들 잡겠다고. 1990년. 순자는 경찰에 지원했다. 합격했다. 1992년. 정식 형사가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30년간 근무했다. 살인, 강도, 사기, 폭력.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표창도 여러 번 받았다. 명형사라는 별명도 붙었다. 2020년. 순자는 명예퇴직했다. 남편 정호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30년간 집을 비웠다. 이제는 남편 곁에 있고 싶었다. 2025년. 은퇴 5년 차.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은 잘 커서 IT 회사에 다녔다. 그런데 오늘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다. 30년 전 어머니 일이 떠올랐다. 분노가 치밀었다. 잡는다.
순자가 중얼거렸다. 반드시. 오후 3시. 형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님 확인했어요. 뭐래? 예상대로 대포폰이에요. 그러겠지. 근데 유심 구매처 찾았어요. 순자의 눈이 빛났다. 어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편의점이에요. 이름? 편의점 가리봉점. 고마워. 형준이 말했다. 선배님 직접 가실 거예요? 응. CCTV 확인해야 하는데 경찰 신분 없으면 힘들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공문 보내줘. 네? CCTV 협조 공문. 보내줘. 형준이 잠시 말이 없었다. 선배님 그건 좀. 형준아. 네. 30년간 같이 일했잖아. 나 믿지? 믿죠. 근데 위험한 일 안 해. 그냥 얼굴 확인만 할 거야. 형준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공문 보낼게요. 고마워. 신세 많이 진다. 아니에요. 선배님이 뭐려? 전화를 끊었다. 순자는 가방을 챙겼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구로구. 정호가 일어섰다. 나도 가. 뭐? 혼자 보내면 걱정돼. 괜찮아. 안 괜찮아. 같이 가. 순자가 웃었다. 알았어. 가자. 오후 5시. 구로구 가리봉동. 순자와 정호가 편의점에 도착했다. 편의점 가리봉점. 작은 편의점이었다. 낡은 건물 1층. 순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20대 초반 알바생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순자가 주변을 둘러봤다. 천장에 CCTV가 있었다. 저기요. 네? 혹시 여기 사장님 계세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연락처 아세요? 알바생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왜요? 순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형준이 보내준 공문 캡처. 경찰 협조건이에요. CCTV 확인해야 해서. 알바생이 공문을 봤다. 아까 연락 왔어요. 보여드리면 된다고. 고마워요. 알바생이 뒤쪽 사무실로 안내했다. 컴퓨터가 있었다. 여기서 보시면 돼요. 고마워요. 순자가 CCTV 영상을 돌렸다. 3월 10일. 5일 전. 형준이 알려준 정보. 대포폰 유심 구매 날짜가 3월 10일. 오후 2시경. 순자가 영상을 돌렸다. 오후 2시. 화면에 사람들이 지나갔다. 2시 15분. 한 남자가 들어왔다. 20대 초중반. 마른 체형. 후드 티셔츠. 마스크 착용. 남자가 카운터로 갔다. 유심 주세요. 현금으로 계산했다. 대포폰용 선불 유심. 순자가 영상을 멈췄다. 남자 얼굴. 마스크 때문에 반만 보였다. 눈만 보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순자가 영상을 캡처했다. 이놈이구나. 순자가 밖으로 나왔다. 어떻게 됐어? 정호가 물었다. 얼굴 찾았어. 근데 마스크 써서 반만 보여. 그럼 어떡해? 더 추적해야지. 순자가 편의점 주변을 둘러봤다. 골목. 건물들. CCTV가 더 있을 것이다. 저 골목 CCTV 확인해 봐야겠어. 그것도 공문 필요하지 않아? 응. 형준이한테 부탁해야 해. 순자가 전화를 걸었다. 형준아 나야. 얼굴 찾으셨어요? 응. 근데 마스크 써서 반만 보여. 아 그러면 힘들겠네요. 주변 CCTV 더 확인하고 싶어. 어떤 거요? 편의점 골목 쪽. 그 남자 어디로 갔는지. 형준이 잠시 생각했다. 구청 통합관제센터에 협조 요청 넣을게요. 고마워. 근데 선배님 내일은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연락 줘. 전화를 끊었다. 순자가 정호를 쳐다봤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집에 가? 응. 내일 다시 올게.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3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형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구청에서 협조 왔어요. 진짜? 네.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 확인할 수 있대요. 고마워.
바로 갈게. 오전 11시. 구로구청 통합관제센터. 순자가 도착했다. 형준도 와 있었다. 선배님 오셨어요? 응. 고마워 형준아. 제가 같이 볼게요. 관제센터 직원이 안내했다. 여기 모니터에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순자와 형준이 모니터 앞에 앉았다. 3월 10일 오후 2시 20분 편의점에서 유심산 직후 화면에 남자가 나왔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모습. 후드 티셔츠. 마스크. 남자가 골목으로 걸어갔다. 순자가 영상을 따라갔다. 다른 CCTV로. 골목. 또 다른 골목. 큰 길. 남자가 버스를 탔다. 138번 버스. 버스 탔네. 형준이 말했다. 어디로 가는 버스야? 순자가 검색했다. 138번. 가리봉동에서 신도림 대림 거쳐서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어디서 내렸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형준이 버스 CCTV 협조를 요청했다. 1시간 후. 버스 CCTV 영상이 왔다. 남자가 버스에 탔다. 가리봉동. 20분 후. 남자가 버스에서 내렸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내렸어. 순자가 말했다. 다시 CCTV를 추적했다. 역 주변. 남자가 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골목으로 걸어갔다. 주택가. 낡은 건물들. 그리고 한 건물 앞에서 멈췄다. 고시원? 건물 간판이 보였다. 고시원. 남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가 영상을 멈췄다. 찾았다. 주소를 메모했다. 구로구 구로동 번지. 고시원. 형준이 순자를 쳐다봤다. 선배님 여기서 끝내셔야 해요. 무슨 말이야? 이제 경찰이 갈게요. 선배님은 위험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선배님. 형준아 들어봐. 순자가 형준을 쳐다봤다. 저 사람 잡으면 끝이야? 네? 저 사람 하나 잡는다고 보이스피싱 끝나? 형준이 말문이 막혔다. 아니지. 조직이 있잖아. 그건 그렇죠. 말단 한 명 잡으면 조직은 사라져. 증거 인멸하고. 순자가 일어섰다. 나 저 사람 먼저 만나볼 거야. 선배님 그건. 대화만 할 거야. 위험한 짓 안 해. 형준이 한숨을 쉬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알아. 제가 근처에 대기할게요. 고마워. 순자가 관제센터를 나왔다. 오후 3시. 구로구 구로동. 고시원 앞. 순자가 건물을 바라봤다. 낡은 건물. 5층. 여기구나. 순자는 들어가지 않았다. 먼저 관찰하기로 했다. 건물 앞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 고시원 출입구가 보였다. 커피를 시켰다. 앉아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6시. 고시원 출입구가 열렸다. 남자가 나왔다. 20대 초중반. 마른 체형. 후드 티셔츠. CCTV에서 본 그 남자.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 얼굴이 보였다. 순자가 핸드폰을 들었다. 사진을 찍었다. 남자가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순자가 카페를 나왔다. 천천히 뒤를 따랐다. 편의점 앞. 남자가 담배를 샀다. 밖으로 나왔다.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순자가 다가갔다. 김태현 씨? 남자가 돌아봤다. 누구세요? 순자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제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지? 남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남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담배가 손에서 떨어졌다. 뭐라고요? 순자가 한 발 다가갔다. 어제 내 아들 사고 났다고 전화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전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남자가 뒷걸음질 쳤다. 저 진짜 모르는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김태연. 24살. 이 고시원 살지? 남자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아? 순자가 핸드폰을 들었다. CCTV 캡처 사진을 보여줬다.
3월 10일. 가리봉동 편의점. 대포폰 유심 산 거 너지? 남자의 얼굴이 더 하얘졌다. 나 전직 형사야. 30년. 남자가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야. 순자가 뒤를 쫓았다. 58세였지만 30년 형사 체력은 어디 안 갔다. 골목. 남자가 빠르게 뛰었다. 순자가 뒤쫓았다. 막다른 골목. 담벼락. 남자가 막혔다. 돌아섰다. 순자가 헐떡이며 다가왔다. 어디 도망가. 남자가 떨고 있었다. 제발요. 신고하지 마세요. 뭐? 제발요. 저 잡히면 안 돼요.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요. 아줌마. 한 번만 봐주세요. 순자가 남자를 내려다봤다. 24세. 어린 나이. 떨고 있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 잡히면 안 되는데? 남자가 대답하지 못했다. 울기만 했다. 말해. 왜 이런 짓 했어?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동생이요. 동생? 동생이 잡혀 있어요. 순자의 눈이 좁아졌다. 무슨 말이야? 남자가 울면서 말했다. 저도 피해자예요. 순자는 남자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다. 구석 자리. 조용한 곳. 앉아. 남자가 앉았다. 순자가 맞은편에 앉았다. 이름이 김태현 맞지? 네. 나이? 24살이요. 순자가 남자를 쳐다봤다. 어린 얼굴. 마른 체형. 눈 밑에 다크서클. 오랫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아까 동생이 잡혀 있다고 했지? 네.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설명해. 태연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 말이 없었다. 순자가 기다렸다. 태연이 입을 열었다. 저 대학생이었어요. 어느 대학? 서울에 있는 4년제요. 건축학과. 태연이 쓴 웃음을 지었다.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로. 태연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2021년이었어요. 응. 대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꼬셨어요. 뭘? 도박이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스포츠 토토였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겼어요. 용돈 정도. 그 다음엔? 빠졌어요. 점점. 태연이 머리를 감쌌다. 잃기 시작했어요. 많이. 얼마? 처음엔 몇백만 원. 그 다음엔 몇천만 원.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사채 썼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뻔하니까.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2022년에 5천만 원이었어요. 빚이? 네. 부모님은? 아빠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산업재해로. 순자의 눈빛이 변했다.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월 180만 원 벌어요. 그 돈으로 5천만 원을 어떻게? 못 갚았죠. 태연이 눈물을 닦았다. 이자가 붙었어요. 계속. 얼마까지 불었어? 작년에 1억이 됐어요. 순자가 눈을 감았다.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태연이 순자를 쳐다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동생 때문이에요. 동생이요? 순자가 물었다. 네, 여동생이요. 서연이. 몇 살인데? 20이요. 대학생이에요. 태연이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여자 사진. 20대 초반. 밝은 얼굴. 웃고 있었다. 예쁘네. 착해요.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 받아서 대학 다녀요.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제가 빚지니까 집에 전화 오고. 협박하고. 태연이 주먹을 쥐었다. 서연이가 알바해서 돈 벌어다 줬어요. 동생이? 네. 오빠 빚 갚으라고.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태연이 말을 이었다. 작년 12월이었어요. 응. 사채업자가 연락 왔어요. 뭐래? 일 도와주면 빚 탕감해 준다고.
순자의 눈이 좁아졌다. 무슨 일? 전화 거는 거요. 보이스피싱. 그래서 했어? 아니요. 거절했어요. 태연이 고개를 저었다. 나쁜 짓인 거 알아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 다음엔? 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1월에 연락 왔어요. 누가? 모르는 번호요. 태연이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순자의 눈이 커졌다. 사진. 여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에 테이프. 눈에 공포. 서연이었다. 동생이야? 네. 태연이 울었다.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일 안 하면 동생 죽인다고. 순자가 사진을 자세히 봤다. 배경. 창고 같았다. 어두웠다. 경찰에 신고 안 했어? 못했어요. 왜? 신고하면 동생 죽인다고. 경찰 가면 바로 안다고. 태연이 머리를 감쌌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했어? 네. 전화 걸기 시작했어요. 태연이 울었다. 매일 100통씩 전화해요. 성공하면 빚에서 까줘요. 성공 1건에 100만 원. 순자가 이를 악물었다. 동생은 어디 있어? 몰라요. 몰라? 위치 안 알려줘요. 사진만 보내줘요. 태연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서연이 묶여있는 사진. 날짜가 다 달랐다. 매주 보내줘요.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순자가 사진을 봤다. 배경이 똑같았다. 창고. 이 창고 어딘지 모르겠어? 네.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태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아줌마. 제발요. 뭘? 신고하지 마세요. 태연이 울면서 말했다. 신고하면 동생 죽어요. 근데 너 이대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알아요. 근데 동생이요. 태연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요. 동생만 살려주세요. 순자가 태연을 내려다봤다. 24세. 어린 나이. 도박에 빠져서 인생 망친 청년. 하지만 동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순자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순자가 태연을 일으켰다. 일어나. 아줌마. 일단 앉아. 태연이 의자에 앉았다. 순자가 맞은편에 앉았다. 너 지금 몇 달째 이 짓 하는 거야? 2달이요. 2달간 몇 명한테 전화했어? 모르겠어요. 수천 통은 했을 거예요. 성공은? 10 몇 건이요. 순자가 계산했다. 10건이면 1,000만 원. 2개월에 1,000만 원. 빚 1억에서 9천만 원 남음. 아직 멀었네. 네. 1년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 네. 저 같은 사람 10명 정도 있어요. 다 협박당해서? 대부분요. 빚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순자가 생각에 잠겼다. 보이스피싱 조직. 말단 전화원 10명. 협박으로 가담시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구조. 조직 두목은 누구야? 몰라요. 몰라? 얼굴 본 적 없어요. 연락만 받아요. 순자가 물었다. 그럼 누구한테 지시받아? 용식이 형이요. 용식이? 최용식이요. 현장 총책이에요. 순자가 메모했다. 최용식. 현장 총책. 그 사람은 어디 있어? 가끔 와요. 돈 걷어가려고. 어디서 만나? 여기 근처 사무실이요. 순자의 눈이 빛났다. 주소 알아? 네. 태연이 주소를 알려줬다. 구로구 구로동. 오피스텔. 거기가 아지트야? 아지트라기보다 사무실이요. 돈 정산하는 곳. 순자가 생각했다. 태연을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태연 잡음. 조직은 눈치챔. 증거 인멸. 서연이는 위험. 태연을 신고하지 않으면 조직 계속 활동. 피해자 계속 발생.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가 결심했다. 태연아. 네? 나랑 협력해. 태연이 눈을 크게 떴다. 네? 조직을 잡자. 같이. 무슨 말이에요? 너 신고하면 동생 위험하잖아.
네. 그리고 너 하나 잡아봤자 조직은 안 잡혀. 맞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통째로 잡아야 해. 태연이 순자를 쳐다봤다. 어떻게요? 내가 내부 정보 알려줘. 제가요? 응. 조직 구조, 인원, 장소. 다 알려줘. 태연이 망설였다. 그러면 저 어떻게 돼요? 자수하면 감형돼. 감형이요? 수사 협조하면 많이 깎아줘. 30년 형사가 하는 말이야. 태연이 생각에 잠겼다. 동생은요? 동생 먼저 구출해야지. 어떻게요? 그건 내가 계획 세울게. 순자가 태연의 손을 잡았다. 나 믿어? 믿어야 하나요? 너한테 선택지가 있어? 태연이 입을 다물었다. 계속 이 짓 하면 동생 구할 수 있어? 아니요. 조직이 약속 지킬 것 같아? 아니요. 그럼? 태연이 눈물을 흘렸다. 도와주세요. 그래. 동생 살려주세요. 그럴 거야. 순자가 일어섰다. 오늘부터 나한테 다 알려줘. 조직 정보. 네. 연락은 내가 할게. 번호 알려줘. 태연이 번호를 알려줬다. 순자가 저장했다. 내일 다시 만나자. 알겠어요. 그리고 태연아. 네? 순자가 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도망치면 안 돼. 안 도망가요. 진짜? 네. 동생 구해야 하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봐. 순자가 카페를 나왔다. 밖에서 형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그 사람 누구예요? 순자가 형준을 쳐다봤다. 형준아, 얘기 좀 하자. 근처 다른 카페. 순자와 형준이 마주 앉았다. 선배님, 무슨 상황이에요? 순자가 처음부터 설명했다. 태연의 사연. 도박빚. 여동생 납치. 협박으로 가담. 형준이 다 듣고 한숨을 쉬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네요. 응. 근데 선배님, 그래도 범죄는 범죄잖아요. 알아. 신고해야 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신고하면 동생 위험해.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태연 하나 잡아봤자 조직은 못 잡아. 형준이 생각에 잠겼다. 선배님 생각은요? 조직을 통째로 잡자. 어떻게요? 태연이가 내부 정보 줄 거야. 형준이 눈을 크게 떴다. 협조자로 쓴다고요? 응. 위험하지 않아요? 조심해야지. 순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태연에게서 받은 정보. 일단 이거 봐. 메모. 현장 총책 최용식 35세. 콜센터 인원 10명. 사무실 위치 959 구로동 오피스텔 502호. 정산 날짜 매주 금요일. 두목 박성철 필리핀 거점 얼굴 모름. 형준이 메모를 봤다. 최용식. 이름 알겠네요. 전과 있을 거야. 조회해봐. 알겠어요. 형준이 핸드폰을 들었다.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최용식 35세. 전과 3범이에요. 뭐로? 폭력, 사기, 협박. 조폭이네. 네. 보이스피싱 조직 연계 의심자 명단에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두목 박성철은? 박성철요? 형준이 조회했다. 박성철 45세. 전과 5범. 사기, 횡령, 조직폭력. 현재 필리핀 체류 추정. 필리핀이면 잡기 어렵겠네. 국제공조 필요해요. 순자가 생각에 잠겼다. 일단 국내부터 잡자. 최용식이요? 응. 최용식 잡으면 위에 정보 나오겠지. 형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순자가 계획을 말했다. 태연이가 금요일에 정산한다고 했어. 네. 그때 최용식이 사무실에 오겠지. 그렇겠네요. 그때 잡는 거야. 형준이 생각에 잠겼다. 근데 서연이요? 응? 동생이 어디 잡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야. 최용식 잡기 전에 동생 위치 알아야 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이한테 더 물어봐야겠어. 사진에서 단서 없어요? 창고 같긴 한데. 어딘지 모르겠어. 형준이 말했다. 사진 보내주세요. 분석해 볼게요.
그래. 순자가 태연에게 받은 사진을 형준에게 보냈다. 서연이 묶여 있는 사진. 형준이 사진을 봤다. 창고 맞네요. 응. 배경에 뭐 보이는 거 없어요? 형준이 사진을 확대했다. 잠깐. 여기 뭐 있어요? 뭐? 창문 밖에 뭐 보여요? 형준이 더 확대했다. 컨테이너 같아요. 컨테이너? 네. 항구나 물류창고 근처인 것 같아요. 순자의 눈이 빛났다. 인천? 가능성 있어요. 순자가 생각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필리핀 연계. 인천항. 인천 쪽 물류창고 조사해 봐야겠어. 네. 제가 알아볼게요. 형준이 일어섰다. 선배님 며칠 시간 주세요. 얼마나? 일주일이요. 금요일이 정산 날이야. 그럼 목요일까지 알아볼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형준아. 아니에요. 선배님이 뭐려? 형준이 카페를 나갔다. 순자는 혼자 남았다. 그날 밤 순자가 집에 돌아왔다. 어떻게 됐어? 정호가 물었다. 범인 찾았어. 진짜? 응. 정호가 놀랐다. 신고했어? 아직. 왜? 순자가 앉았다. 사연을 설명했다. 태연의 이야기. 동생 납치. 협박. 정호가 다 듣고 한숨을 쉬었다. 복잡하네. 응. 그래서 어떡할 거야? 조직을 잡을 거야. 정호가 순자를 쳐다봤다. 위험하지 않아? 조심할 거야. 혼자 하는 거야? 형준이가 도와줘. 정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나도 도울 거 있으면 말해. 응. 고마워. 순자가 웃었다. 35년 같이 살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정호도 웃었다. 3월 17일 월요일 순자가 태연을 다시 만났다. 같은 카페? 태연아. 네. 조직 구조 자세히 알려줘. 태연이 말하기 시작했다. 두목은 박성철이요. 필리핀에 있어요. 얼굴 본 적 있어? 없어요. 목소리만 들었어요. 전화로. 순자가 메모했다. 그 밑에 채용식이 있어요. 현장 총책? 네. 한국에서 다 관리해요. 순자가 물었다. 채용식 밑에는? 저 같은 전화원 10명이요. 다 협박당해서 온 거야? 대부분이요. 빚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태연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수금책이 5명 있어요. 수금책? 피해자한테 돈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요. 직접 만나? 네. 현금으로 받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어디로 가? 채용식이 모아서 박성철한테 보내요. 어떻게? 가상화폐요. 순자가 메모했다. 가상화폐. 추적 어려움. 총 피해액이 얼마나 돼? 모르겠어요. 근데 많을 거예요. 얼마나? 한 달에 5억은 될 거예요. 순자가 눈을 크게 떴다. 한 달에 5억? 네. 전화 많이 하니까요. 순자가 계산했다. 한 달 5억. 1년이면 60억. 거대한 조직이었다. 동생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 네. 진짜 몰라요. 채용식이 알까? 알 거예요. 채용식이 관리하니까. 순자가 생각에 잠겼다. 채용식한테 물어볼 수 있어? 안 돼요. 의심받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내지? 태연이 생각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뭔데? 채용식 핸드폰이요. 핸드폰? 거기에 다 있을 거예요. 동생 위치도. 순자의 눈이 빛났다. 채용식 핸드폰을 빼앗으면 되겠네. 근데 어떡해요? 순자가 웃었다. 그건 내가 생각할게. 3월 20일 목요일 형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찾았어요. 뭘? 서연이 위치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어디? 인천이에요. 인천 서구 물류창고. 어떻게 알았어? 형준이 설명했다. 사진 분석했어요. 창문 밖에 컨테이너 보이잖아요. 응. 그 컨테이너에 글씨가 있었어요. 희미하게. 뭐라고? 물류. 인천에 있는 회사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네. 위성사진으로 대조했어요. 창고 위치 특정했어요. 주소? 인천 서구동 번지. 폐창고예요. 순자가 메모했다. 고마워 형준아. 근데 선배님. 응? 이제 경찰이 움직여야 해요. 순자가 잠시 말이 없었다. 알아. 근데 조심해야 해. 왜요? 경찰 움직이면 조직이 눈치채. 그건 그렇죠. 동시에 해야 해. 형준이 물었다. 동시에요? 응. 서연이 구출이랑 조직 검거를 동시에. 그러면 조직이 대응할 틈이 없겠네요. 그래야 서연이가 안전해. 형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상부에 보고할게요. 응. 함정 수사 제안해봐. 어떻게요? 순자가 계획을 말했다. 내일 금요일이야. 정산날. 네. 채용식이 사무실에 오겠지. 그렇겠네요. 그때 내가 미끼 역할 할게. 형준이 눈을 크게 떴다. 선배님이요? 응. 내가 피해자인 척하고 돈 들고 가는 거야. 위험해요. 수금책이 오겠지. 그 사람 잡으면서 신호 보내. 그러면 동시에 창고랑 사무실 급습하는 거예요? 응. 형준이 생각에 잠겼다.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창고 급습, 사무실 급습, 수금책 체포. 최소 30명은 필요해요. 할 수 있어? 형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부에 보고할게요. 승인 나면 내일 움직여요. 고마워. 그날 밤 형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승인 났어요. 진짜? 네. 내일 오후 3시. 동시 작전이요. 순자가 웃었다. 고생했어. 근데 선배님. 응? 진짜 미끼 역할 하실 거예요? 응. 위험해요. 괜찮아. 30년 형사야. 형준이 한숨을 쉬었다. 무전기 드릴게요. 신호 보내면 바로 출동해요. 알았어. 진짜 조심하세요. 걱정 마. 전화를 끊었다. 순자가 태연에게 전화했다. 태연아. 네. 내일이야. 내일이요? 동생 구출한다. 태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진짜요? 응. 근데 내가 도와야 해. 뭘요? 평소처럼 행동해. 의심받으면 안 돼. 알겠어요. 그리고 정산 시간 알려줘. 오후 3시요. 사무실에서. 채용식 도와? 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봐. 선배님. 응? 고마워요. 순자가 웃었다. 아직 안 끝났어. 내일 잘해. 전화를 끊었다. 3월 21일. 금요일. D-데이. 오후 1시. 순자가 준비했다. 가방에 현금처럼 보이는 더미 지폐. 위에만 진짜 돈. 밑에는 종이. 무전기. 귀에 꽂았다. 형준아 들려? 네 선배님. 잘 들려요. 난 이제 출발해. 조심하세요. 오후 2시. 약속 장소. 순자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다시 연락했다. 며칠 전에 저장해둔 번호.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 태연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 저 며칠 전에 전화 받은 사람이에요. 네? 아들이 사고 났다고 한 거요. 아, 네. 돈 보내려고요. 상대방이 잠시 말이 없었다. 얼마요? 3천만 원이요. 계좌로 보내시면 돼요. 아니요. 직접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또 말이 없었다. 직접이요? 네. 아들 볼 수 있나요? 그건 좀. 돈 가져갈게요. 직접. 만나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전화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연결됐다. 다른 목소리. 더 굵은 목소리. 어머님? 네. 3천만 원 직접 주신다고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순자가 말했다. 구로역 앞이요. 오후 3시. 알겠습니다. 거기서 뵐게요. 전화가 끊겼다. 순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형준아 들었지? 네. 구로역 앞 3시요.
수금책 온다. 알겠어요. 팀 배치할게요. 오후 2시 50분. 구로역 앞. 순자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주변에 형사들이 위장해서 배치돼 있었다. 행인처럼. 선배님 보여요? 형준 목소리. 나도 봐. 순자가 주변을 둘러봤다. 형준이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담배 피는 척. 다른 형사들도 곳곳에. 커플처럼 서 있는 2명. 벤치에 앉아 있는 1명. 오후 3시. 남자가 다가왔다. 30대 초반. 검은 옷. 선글라스. 이순자 씨요? 순자가 가짜 이름을 댔었다. 네. 돈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요. 순자가 가방을 보여줬다. 열었다. 돈다발이 보였다. 남자가 가방을 잡으려 했다. 잠깐만요. 순자가 막았다. 아들은요? 아들 봐야죠. 남자가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아드님은 경찰서에 있어요. 어느 경찰서요? 돈 먼저 주세요. 남자가 가방을 잡았다. 그 순간 순자가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뭐야? 순자가 소리쳤다. 지금. 형준이 달려왔다. 다른 형사들도 달려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남자가 뿌리치려 했다. 순자가 손목을 비틀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형사들이 남자를 제압했다. 수갑을 채웠다. 체포한다. 사기 및 공갈 혐의. 남자가 소리쳤다. 뭐야? 나. 형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수금책 체포 완료. 2팀 3팀 동시 진입. 같은 시각. 인천 서구. 폐창고. 경찰 특공대가 창고를 포위했다. 준비됐나? 팀장이 물었다.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형준 목소리가 들렸다. 수금책 체포 완료. 2팀 3팀 동시 진입. 팀장이 손을 들었다. 진입. 특공대가 창고 문을 부쉈다. 쾅.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창고. 컨테이너들. 먼지.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안쪽에서 소리가 났다. 뭐야? 남자 2명이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TV 보고 있었다.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남자들이 일어섰다. 도망치려 했다. 특공대가 제압했다. 바닥에 눕혔다. 수갑을 채웠다. 용의자 2명 확보. 팀장이 창고 안을 둘러봤다. 인질은. 대원이 대답했다. 안쪽에 방 있습니다. 팀장이 달려갔다. 안쪽. 철문. 열어. 대원이 문을 부쉈다. 쾅. 안에 여자가 있었다. 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에 테이프. 서연이었다. 인질 확보. 생존. 팀장이 다가갔다. 테이프를 떼었다. 묶인 줄을 풀었다. 괜찮아요? 서연이 울었다. 살려줘요. 제발. 괜찮아요. 경찰이에요. 구출됐어요. 서연이 오열했다. 오빠는요? 오빠 괜찮아요? 오빠도 괜찮아요. 서연이 더 울었다. 같은 시각. 구로구. 오피스텔 502호. 경찰이 문을 부쉈다. 경찰이다.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전화기 들고 있었다. 콜센터였다. 손 들어. 움직이지 마. 사람들이 당황했다. 일어서려 했다. 경찰이 제압했다. 1명씩. 수갑을 채웠다. 콜센터 인원 10명 체포. 형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채용식은? 대원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도주한 것 같습니다. 형준이 이를 악물었다. 수배해. 바로. 순자가 무전기로 들었다. 채용식이 도주했어요. 어디로? 모릅니다. 순자가 생각했다. 채용식. 현장 총책. 도망갔다. 태연이한테 연락해봐. 순자가 태연에게 전화했다. 태연아. 네. 채용식 어디 있어? 태연이 숨을 헐떡였다. 모르겠어요. 경찰 오니까 창문으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봤어? 지하 주차장으로 간 것 같아요. 순자가 형준에게 말했다. 지하 주차장이래. 알겠어요. 형준이 달렸다. 대원들이 따라갔다. 지하 주차장. 차 한 대가 급하게 출발했다. 검은색 SUV. 저기다. 형준이 소리쳤다. 경찰차가 뒤쫓았다. 사이렌이 울렸다. 추격전. SUV가 빠르게 달렸다. 경찰차가 뒤쫓았다. 골목. 큰 길. 또 골목. SUV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 막혔다. SUV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남자가 뛰어내렸다. 채용식. 뛰기 시작했다. 담을 넘으려 했다. 형준이 뒤쫓았다. 채용식이 담을 넘었다. 형준도 넘었다. 건물 뒤. 좁은 골목. 채용식이 뛰었다. 형준이 뒤쫓았다. 거리가 좁혀졌다. 형준이 뛰어들었다. 태클. 쿵. 두 사람이 바닥에 굴렀다. 채용식이 일어나려 했다. 형준이 눌렀다. 움직이지 마. 채용식이 발버둥쳤다. 주먹을 휘둘렀다. 형준이 피했다. 팔을 비틀었다. 으악. 채용식이 비명을 질렀다. 다른 경찰들이 도착했다. 수갑을 채웠다. 채용식. 체포한다. 사기 감금 협박 혐의. 채용식이 소리쳤다. 이 새끼들아. 경찰이 채용식을 끌고 갔다. 형준이 숨을 헐떡였다.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채용식 체포 완료. 순자가 무전기로 들었다. 채용식 체포 완료. 순자가 웃었다. 잘했어. 경찰서. 저녁. 체포된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다. 수금책 1명. 감시원 2명. 콜센터 인원 10명. 현장 총책 채용식. 총 14명. 서연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강상태 양호. 트라우마 치료 필요. 태연은 자수했다. 수사에 협조. 순자가 형준을 만났다. 고생했어. 선배님도요. 다 잡았네. 아직 1명 남았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철. 네. 두목이요. 필리핀에 있다면서? 네. 국제공조 요청했어요. 순자가 물었다. 잡을 수 있어? 시간 걸리겠지만 잡을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형준아. 아니에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형준이 웃었다. 선배님 아니었으면 이 조직 못 잡았어요.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그래도요. 순자가 웃었다. 일주일 후 3월 28일 형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잡았어요. 누구? 박성철이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진짜? 네. 필리핀 경찰이 체포했어요. 어떻게? 형준이 설명했다. 채용식 핸드폰에서 박성철 위치 추적했어요. 연락 기록? 네. 가상화폐 송금 기록도 있었고요. 그래서? 필리핀 경찰에 인터폴 통해서 협조 요청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한국으로 송환 절차 밟고 있어요. 얼마나 걸려? 2주 정도요. 순자가 웃었다. 고생했어. 선배님 덕분이에요. 2주 후 4월 11일 박성철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인천공항. 경찰이 박성철을 인수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45세. 건장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박성철 씨, 할 말 있습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해주세요. 박성철이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경찰이 박성철을 끌고 갔다. 순자가 TV로 봤다. 잡았다. 정호가 옆에서 말했다. 대단해. 여보. 뭐가? 전직 형사가 보이스피싱 조직 잡았다고 뉴스에 나올 거야. 에이. 설마. 다음 날. 뉴스. 전직 형사가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순자 씨 58세는 30년 경력의 전직 강력계 형사로 본인에게 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직접 추적해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 조직은 지난 2년간 전국에서 200여 명에게 총 5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자가 TV를 보며 웃었다. 뉴스에 나왔네. 정호가 옆에서 웃었다. 대단해. 우리 마누라. 에이, 뭐가 대단해.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강순자 선생님, 경찰청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요? 네. 감사장 수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순자가 놀랐다. 감사장이요? 네. 이번 조직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건 형준이가 한 거예요. 김영준 팀장님도 함께 받으십니다. 순자가 웃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4월 15일 경찰청 감사장 수여식. 순자와 형준이 나란히 섰다. 경찰청장이 감사장을 수여했다. 강순자 선생님께서는 전직 형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순자가 감사장을 받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수여식 후 기자들이 몰려왔다. 강순자 선생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순자가 말했다. 35년 전에 제 어머니가 전화 사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그때 범인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됐습니다. 30년간 범인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카메라를 쳐다봤다. 은퇴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이런 나쁜 놈들 반드시 잡힙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5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재판. 피고인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박성철, 최용식, 콜센터 인원들, 수금책, 그리고 김태연. 순자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태연을 바라봤다. 태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수갑은 안 채워져 있었다. 자수했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다. 피고인 박성철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두목으로 지난 2년간 200여 명에게 총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최용식은 현장 총책으로 조직 운영 및 인질 감금에 가담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김태연은 콜센터 직원으로 2개월간 10여 건의 사기에 가담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 박성철 차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박성철이 입을 열었다. 부인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가상화폐 송금 기록, 통화 기록, 최용식의 진술. 박성철이 입을 다물었다. 최용식 차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최용식이 대답했다. 일부 인정합니다. 검사가 물었다. 인질 감금도 인정합니까? 그건 박성철 지시였습니다. 본인이 실행했잖아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피고인은 박성철의 협박에 의해 가담한 것입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의 진술입니다. 그건 자기 변호에 불과합니다. 재판장이 정리했다.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피고인. 김태연 차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태연이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 인정합니다. 검사가 물었다. 왜 범행에 가담했습니까? 태연이 말했다. 도박 빚 때문이었습니다. 1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태연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데 여동생이 납치됐습니다. 사진이 왔습니다. 묶여있는. 일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태연이 울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래서 사기에 가담한 겁니까? 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태연이 방청석을 쳐다봤다.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태연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태연이 울었다. 증인신문. 강순자 차례. 증인은 어떻게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됐습니까? 순자가 말했다. 저한테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전직 형사라서요. 직접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 김태연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순자가 설명했다. 대포폰 추적, CCTV 분석, 고시원 발견. 피고인 김태연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순자가 태연을 쳐다봤다. 울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잡혀 있다고.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 김태연도 가해자 아닙니까? 순자가 대답했다. 가해자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검사가 눈썹을 올렸다. 피해자요? 네. 도박에 빠져서 빚을 졌습니다. 그건 본인 잘못입니다. 하지만 조직이 그걸 이용했습니다. 동생을 납치하고 협박했습니다. 범죄에 끌어들였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다. 이 청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수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조직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순자가 재판장을 쳐다봤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최종 변론. 검사가 구형했다. 피고인 박성철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최용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김태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변론했다. 태연 변호사. 피고인 김태연은 협박에 의해 가담했습니다. 자수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동생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주 후. 판결. 피고인 박성철.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용식.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태연. 순자가 숨을 죽였다. 태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 김태연은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고 자수 및 수사 협조 공로가 인정됩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합니다. 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간다. 태연이 순자를 쳐다봤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이 울었다. 1년 후. 2026년 5월. 순자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현관문을 열었다. 태연이 서 있었다. 옆에 여자가 있었다. 서연. 안녕하세요, 아줌마. 순자가 웃었다. 왔어? 들어와. 거실. 태연과 서연이 앉았다. 순자가 차를 내왔다. 정호도 함께 앉았다. 잘 지냈어? 순자가 물었다. 네, 덕분에요. 태연이 대답했다. 사회봉사는 끝났어? 네, 저번 달에 다 했어요. 뭐 했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요. 순자가 눈을 크게 떴다. 예방 교육? 네, 학교나 복지관 돌아다니면서 강의했어요. 뭐라고? 태연이 웃었다. 제 이야기요. 도박에 빠져서 빚지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이야기. 절대 도박하지 말라고.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아줌마 덕분이에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저도 감사드려요. 뭘? 오빠 살려주셔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창고에서 2개월 있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순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겠다. 경찰이 왔을 때 진짜 울었어요. 이제 괜찮아? 네, 치료받고 있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순자가 웃었다. 다행이다. 태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편지. 이거요. 뭐야? 편지예요. 순자가 편지를 받았다. 뭔데? 읽어보세요. 순자가 편지를 펼쳤다. 강순자 아줌마께. 안녕하세요. 김태연입니다.
1년 전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저를 잡으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줌마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동생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도와주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줌마는 진짜 도와주셨습니다. 동생을 구해주셨습니다. 제가 감옥에 안 가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줌마 어머니가 전화 사기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형사가 되셨다고. 그런 아줌마가 왜 저를 도와주셨을까요? 저도 가해자인데. 생각해 봤습니다. 아줌마는 저 뒤에 있는 진짜 나쁜 놈들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말단이 아니라 박성철 같은 두목을. 그리고 저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도박 안 합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줌마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사랑합니다. 김태연 드림. 순자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바보야. 네? 이런 거 왜 써? 순자가 눈물을 닦았다. 태연을 쳐다봤다. 잘 살아? 네.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 안 해요. 도박도 하지 마. 안 해요. 순자가 웃었다. 그럼 됐어. 태연과 서연이 일어섰다. 저희 갈게요. 벌써? 네. 아줌마 바쁘실 테니까. 안 바빠. 순자가 일어섰다. 밥이라도 먹고 가. 아니요. 다음에요. 다음에 언제 와? 태연이 웃었다.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현관에서 배웅했다. 잘 가. 네. 감사합니다. 태연과 서연이 돌아섰다. 걸어갔다. 서연이 뒤를 돌아봤다. 손을 흔들었다. 순자도 손을 흔들었다. 두 사람이 사라졌다. 순자가 집으로 들어왔다. 정호가 물었다. 뿌듯해? 뭐가? 저 아이 살렸잖아. 순자가 웃었다. 내가 뭘 살려? 아니야. 당신이 살린 거야. 경찰이 잡은 거지. 당신이 시작한 거잖아. 정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대단해. 우리 마누라. 에이. 순자가 웃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들어왔다. 3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전화 사기로. 그래서 형사가 됐다. 30년간 범인을 잡았다. 은퇴 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았다. 그리고 한 청년을 살렸다. 순자가 웃었다. 엄마.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좀 편히 쉬어. 나쁜 놈들 많이 잡았어. 앞으로도 잡을 거야. 순자가 눈을 감았다. 58세.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의는 멈추지 않는다.